안녕하세요. 백억부동산 스토리의 미네입니다. 금일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뉴스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금일 그 각 신문사, 방송, 뭐 인터넷 뉴스 할 거 없이 정말 쏟아진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편법 증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달 전부터 이런 뭐 강남 4구, 그래서 강남팀, 그다음에 이제 마용성 지역 마포팀,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가 집중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그 서울 나머지 25개국, 그러니까 강남팀과 마포팀이 집중적으로 보는 지역과 서울 지역, 자 이래서 이제 지금 전수조사가 들어갔는데, 자 금일 그 내용에 대해서도 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자 인터넷 뭐 신문을 비롯해서 다수의 그 언론 매체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8, 9월 달 아파트 매입 자금 조사를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간 쪼개기 증여, 그래서 이제 쪼개기 증여에 대해서 지금 오늘 조금 뉴스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자 대출 받아서 그 용도를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 대로 이제 자금을 활용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23건이 적발이 됐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18살, 야 미성년자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5억 원의 전세를 끼고 서울 서초구 11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다. 참 18살인데 그 11억짜리 아파트를 샀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6억 원의 현금이 필요했는데, 그 계약 2달 전에 3일에 걸쳐서 부모가 2억 원, 친족, 그러니까 그 친인척이죠. 4명이 1억 원씩을 증여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세 표준이 5억 원이 넘으면 그 증여세율이 30%지만 1억 이하는 10%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덜 내려는 편법 쪼개기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5억 원에 30%면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자 1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6억 원이면은 그 1억 8천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말씀드리면. 자 근데 이제 그 1억 원 10%로 하게 되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 그 1억 2천만 원이라는 그 편법 쪼개기 증여에 의해서 세금을 조금 덜 냈다. 자 그래서 이건 편법 증여다. 그랬을 때 이제 무신고 가산세와 또 이제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이제 붙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조금 의심 사례가 있어서 이제 적발된 사례가 있었고, 자 미성년자가 어떻게 11억짜리 아파트, 예, 물론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사례라서 자 적발이 된 것 같고요. 자 40대, 자 올해 9월 서울 용산구 26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입했어요. 자 기존 전세가 5억이 있었고, 자 본인 자금이 3억 원, 그래서 대출 11억 원을 자체 조달했지만 6억 원은 부모한테 특수관계인이죠. 그래서 이제 차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부모가 은행에서 받은 개인 사업자 대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대출을 받을 때는 나 사업하려고 이제 대출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그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조금 한도가 잘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자 아들 자금, 그러니까 주택 매입 자금으로 이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대출 용도 외에 자 유용한 사례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금 회수도 될 거고요. 네, 또 다른 페널티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또는 이제 행정부, 그러니까 그 행정안전부, 서울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래서 이제 올 8, 9월 달에 신고된 서울 지역 그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권 포함해서 거래 조사한 결과 532건의 편법 증여와 23건의 대출 규정 위반, 그 10건의 허위 신고 사례를 적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 급등세를 보인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벌인 강도 높은 조사의 결과다. 자, 근데 금일 이 뉴스들이 정말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최근에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서 주택의 가격을 잡겠다라고 자 이렇게 시장에 엄포를 놨던 그 분위기와 달리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이 지금 서울 지역은 서울 지역 나름대로, 또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또 지방은 지방대로, 자 그래서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있고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조금 오늘 포커스를 조금 많이 그 좀 비중을 다룬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오늘 이런 뉴스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이반 그 의심 사례, 특히나 이제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고가 아파트인데 고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금이 조금
그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달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반 의심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거는 가족 간 편법 증여였습니다. 가족 간 편법 증여. 그래서 이제 40대 부부 22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현금 11억 원을 남편 부모에게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중 절반을 증여로 신고하고 세금도 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5억 5천만 원은 무이자로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 정부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편법 증여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가족 간의 거래라도 또는 이제 내가 부모 형제, 그러니까 동생이나 누나나 또는 이제 그 형제한테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적정한 계약서와 그다음에 이제 적정 이유를 이제 지불을 해야만 이 편법 증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렇게들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적정 이율은 몇 퍼센트일까요?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40대 디귿이는 동생에게서 7억 2천만 원을 받아서 전세 16억 원이 있는 32억 원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용증도 쓰지 않았고, 자, 동생에게 이자를 건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법 증여에 따른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을 국세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치구로 보면 송파구, 그래서 이제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51건, 강남구 동작구가 이제 38건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여기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국세청에서 이제 의심 사례가 발생이 되면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걸린 사람들을 보면은 차용증, 그러니까 뭔가 부모 형제한테 그 돈을 빌리더라도, 자, 무상으로 빌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상으로 빌려야 되는데, 자, 유상하면 우리가 이제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 뭔가 대출 그 서류를 작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 형제 간에도 이 차용증 계약서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차용증 계약서만 있으면 되느냐? 자, 계약서 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우리가 무상이 아닌 유상이자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유상이자 매달 그 거래 계좌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거래 내역서가 매달 일정한 이자가 지불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증빙을 해야지 이 편법 증여, 그러니까 이제 부모 형제 간에도 돈을 빌리더라도, 자, 만약에 이제 조사가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런 차용증과 그리고 이제 내가 매달 그 부모 형제에게 그 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거래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야만 일단은 그 편법 증여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걸 좀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이제 부모 형제한테 빌릴 때에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그 고시하는 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 고시하고 있는 이유를, 자, 바탕으로 해서 그 이상 지불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적정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기획재정부에 가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주택가액별로 보게 되면 그 지금 그 9억 원 이상, 자, 212건으로 가장 많았고, 6억 미만 아파트,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에 167건, 그리고 이제 그 6억에서 9억 미만, 자, 153건, 이런 순으로 이제 그 탈세 의심 사례가 많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주로 주택 구입할 때 가족으로부터, 자, 돈을 융통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많이 받지만, 자, 6억 원 미만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에 대해서도, 자,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적발 건수도 지금 167건이나 지금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자, 취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지금 상담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대부분이 부모님들이 이제 다주택자들이 많아요. 또 이제 그 주택 1주택자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제 막 그 사회생활을 한 20대, 그리고 이제 막 어느 정도 이제 사회생활 약간, 그러니까 30대 초반도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자금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다. 아, 부모님, 그 마음 이해가 갑니다. 근데 자금은 누구 돈이죠? 대부분 부모님 돈이에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도, 자, 이런 그 편법 증여 사례 적발 건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자금
그 출처에 관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증여세죠. 그래서 증여세도 이제 무상증여는 그 성년자녀한테 그 10년마다 5천만 원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데, 자, 그 5천만 원과 또 이제 1억 원 정도까지는 그 증여세가 10%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10% 정도면 그 공제 받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1,000만 원이 조금 안 나올 텐데, 자, 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좀 증여를 해주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어느 정도 자녀분께서 이제 마련하신 뭐 그 저축한 금액 또는 이제 신용대출을 통해서 이 뭔가 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9.13 안정대책 이후에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 지역에서 자, 1주택자,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신규주택 구입 때 담보주택이 막혔고, 또 이제 담보주택자가 집을 살 때에도 공시지가 그 9억 원이 초과하는 주택은 실거주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대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을 사두는 이른바 갭투자의 결의의 경우에는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입이나 분할증여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진단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집 살 때 부족한 돈을 가족 간 융통하거나 증여하는 게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앞으로 그 투자 목적의 주택 매매는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금일 뉴스에 아주 그냥 주구장창 나왔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자 대출을 그 통해서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전용한 사례는 23건이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주택 매매업 대출로 24억 원을 받아서 본인이 거주하는 용도로 42억 원의 아파트를 사들인 사례도 적발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위원회 금감원에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용도 외 자, 유용하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고요.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려고 계약일을 조작한 자,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일 그 정부의 실거래 합동조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8월달, 9월달에 거래가 완료된 그 서울 주요 지역, 그래서 이제 1,536건 중 아직 소명 자료를 내지 않은 545건에 대해선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 자료를 그 제출을 이제 요구를 했을 때 거부를 할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국세청에도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국세청에 이제 통보가 되면 피곤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자, 지금 내년 2월부터는 그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실거래 상설팀이 이제 꾸려진다고 하니까 그 자녀 명의로 또는 그 취득을 하거나, 지금 현재 또 이제 가족 간에 이제 공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또는 이제 친구분들과 또 그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가족분들 간의 공투,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추가적으로 취득했을 때 일단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을 대비를 조금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점. 자, 그래서 금일 그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최근에 부동산 자, 규제는 분명히 들어왔지만 부동산은 자, 움직이더라. 어디로요? 우상향으로. 자, 그래서 뭔가 이 정부에서 의도한 바와 다르게 자, 이 내용들을, 그러니까 부동산 흐름이 가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금일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또 다른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여기 뉴스에서도 보시면 서울 집값 미친 상승, 부동산 규제 남은 카드 꺼낼까 말까. 그래서 이제 공급 감소 우려, 매물 잠김 현상 심화, 상한제 추가 지정 등 규제를 거론하고 있다. 자,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게 가격이 꺾여야 되는데 가격이 안 꺾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국민과의 그 담화에서 말씀하셨던 부분과는 달리 그 23주째 지금 현재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카드가 나올까?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역 지정이 확대되거나, 또 이제 투기 지역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를 좀 더 확대 지정하는 방안. 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오는지 한번 또 지켜볼 지금의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아래쪽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과천, 하남, 세종 곳곳에서 풍선 효과, 자,
추가 규제 앞당길까? 지금 뭔가 규제를 만지작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이제 규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움직였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규제, 자, 뭔가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랬을 땐 지금 현재 그 과천이나 하남, 세종에서도 풍선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자, 과천 전세 가격 고공행진하고 있고, 성남 수정구는 5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뭔가 규제도 좀 그 엇박자로 지금 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부재를 조금 풀어서도 안 되는 지역을 풀었기도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부작용이 분명히 예측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지금 규제를 풀었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지역별로 또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금 부동산 올라가는 뉴스, 그러니까 뭔가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다. 자, 뭔가 그래서 이제 규제가 나온다. 그런 내용의 지금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금일 나온 뉴스 중에 또 하나가 철길 따라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그래서 옛날에도요, 삼성 따라가면 돈 벌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 따라가면, 자, 돈을 벌고요. 또 이제 그 우리 도로죠. 도로를 따라가면 돈을 번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수도권 교통 되는 앞으로 이제 철도 예정 지역에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금천구 독산동 아파트 가격 3년간 자 51.5%가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양시 장항동도 38.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수도권을 이어주는 철도망 계획이 있거나 개통을 앞둔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이제 들썩이고 이미 가격이 움직인 자, 지역들을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이거 분양 광고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산건설에서 인천 부평구 상곡동 일대, 그래서 부평 두산 이부 더파크 아파트에 대한 그 광고. 그래서 지하철 7호선이 연장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GTX B 노선이 들어간다. 그래서 금성 백쪽, 인천 검단 AA 11블록에 짓는 검단 신도시 예미지 트리플 에듀 아파트. 그래서 이제 인천 지하철 1호선이 신설되고, 그래서 이 김포 한강선도 들어서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GTX D 뭐 가칭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노선 검토도 지금 생각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거 분양 광고라고 보셔도 돼요. 경기도 파주시 야당동 일대에는 GTX A 노선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여기 분양 받으라는 얘기죠. 자, 대방건설에서 들어가는 경기도 양주 옥정시. 그래서 이제 이 옥정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GTX 신호선 그 내용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지금 지하철 노선 이런 예정 계획이 잡혀 있는 지역들,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가 공급되는 이 택지 개발 이쪽에 이제 조만간에 일반 분양이 이제 나서게 되는데, 자, 그 일반 분양에 대한 그 뭔가 광고성 뉴스라고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이쪽 일대에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해당 이 일반 분양이 들어서는 경기도 파주, 경기도 양주, 인천 검단, 인천 부평구, 자, 이쪽에 내 집 마련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철도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하시고 현명하게 자, 분양 시장에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쉽게 해서 이것 공포 덮치면 집값 오르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집값 상승 요인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이 저금리, 그 다음에 유동성, 그리고 이제 매물 부족이라는 부분이 이제 덮치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금리, 유동성, 매물 부족. 그래서 이제 심화되는 매물 잠김 현상에도 부동산, 자, 계약 못한 지 한 달째. 그래서 계약을 부동산에서 많이 못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숨 짓고 있다, 울상 짓고 있다. 자, 그래서 정부의 보유세 카드도 시장의 매물 부족 해소해야 할지 의문스럽다. 자, 그렇지만 이 매물 부족을 해소할지 저 의문되는 게 이제 궁금한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제 종부세가 꾸준히 올라가고 재산세도 이제 상승을 할 텐데, 자, 금일 가장 많이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종부세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을 몰랐을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왜? 이전에 다 계획을 잡았던 내용이고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금일 나오는 뉴스 중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서서 살펴봤던 이 편법 증여에 관한 사례,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종부세에 관한 사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 시장을 위축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머지 뉴스에는 지금 보면은 뭐 풍선 효과, 그리고 이제 철도 따라서 집값이 올라간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 일반 분양이 시작된다. 그리고 매물 부족하고 서울의 집값은 23주째 연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30대가 청약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를 사기 시작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뭔가 시장에서 주택을 사게끔 뭔가 안 사면은 지금 주택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들. 자, 이렇게 뭔가 양극화돼서 시장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좀 현명하게 그 시장의 흐름을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고, 자, 여러분들 그 서울에 이제 아파트 좀 20억, 30억 넘어가는 아파트, 좀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조금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좀 냉철하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자, 재산세도 앞으로 많이 올라갈 거고요. 이제 그 종부세도 많이 올라갈 텐데, 자, 이 뉴스 한번 살펴보고 금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오른 종부세 매물 과연 나올까요? 별로 없을 듯. 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서울의 강남 압구정 신현대 아파트 전용 170제곱미터 마포 자이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84제곱미터를 보유한 50대 초반 송모 씨는 그 종합부동산세 자 고지서를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자, 지난해에는 그 압구정 그 현대 아파트 마포에 있는 마포 자이 아파트, 그래서 이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자, 900만 원, 906만 원 정도 냈던 종부세가 올해는 2,296만 원 자 고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7월 달 그 납부한 재산세까지 합하니 지난해에는 모두 1,960만 원을 낸 그 보유세가 금년에는 3,700만 원, 거의 두 배가 올랐죠. 자, 근데 지금 19년인데요. 앞으로 2020년, 자, 21년, 그리고 22년도까지는 이 종부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세부담이 정말 늘어나게 되면, 자, 이제 그 우리가 그 고가주택, 뭐 20억, 30억, 1가구 1주택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주택자도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어정쩡하게 뭐 15억짜리, 20억짜리, 그래서 2주택, 3주택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소득은 없는데 주택 가격만 상승을 해서, 자, 주택만 갖고 있는 그 분들이 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에 쓰는 돈이 2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세금이 그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내가 생활도 안 되는, 그 생활이 될 수 없는 그 세금 그 부담감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던져야 되는지, 자, 고민하는 시점이 조만간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일까요? 자, 해가 가면 갈수록 2022년도까지는 그 부담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 자, 그거를 봤을 때에는 지금 그 일단 뭐 수요와 공급 외적으로, 또는 이제 가격이 뭐 올라서 떨어져서 그런 문제보다도 일단은 그 세금에 대한 그 보유로 인한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매도 결정을 지금 그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서서히 다가오지 않을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심이 많은데, 또 지금 팔자니 그 우리가 이제 양도세 중과를 하고 있죠. 자, 그 중과 부분 때문에도 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부담은 내가 이제 매년 주택 양도 차익이 내지 않아도 내가 이제 지속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게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울의 집값과 그 오른 것과 비교하면 그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이 계속 오를 경우에는 수년 동안 낼 세금을 계산하면 집을 파는 것이, 그러니까 양도세를 내고 중과세를 내서 그 지불하더라도 파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 한 채를 팔까 고민도 해봤지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당장은 집을 팔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년 2020년, 21년, 22년도까지 가게 되면, 자, 이게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누적에 의해서 이제 분명히 의사결정이 또 변경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접 고지서를 받아보기 시작하면 내년에 늘고 내후년엔 더 늘어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이제 그 뭔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난 20일부터 이제 국세청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다주택자들의 행보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데다가 자,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도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제 많게는 300%까지 보유세가 늘어나는 상황. 자, 정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요. 자, 공급이 느는 효과로 집값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세금이 22년도까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재산세도 올라가고 이제 종부세도 많이 올라갈 텐데, 일단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에 관한 내용 금일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일단은 대부분 아직까지는 뭐 한 번 정도는 낼 수 있다 이런 판단은 분명히 할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 부담을 하면서 굳이 집을 자, 유인이 크지 않다. 그래서 이제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은퇴자,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자체도 크지가 않다. 자, 그렇지만 강남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요. 자, 1주택을 소유하면서 자, 소득이 별로 발생되지 않는 좀 이제 노년층, 은퇴층이 좀 상당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랬을 때 요거는 조금 주관적인 내용에 의해서 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지금 자,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부동산 뉴스 금일 살펴본 내용 중에 일단 상승한다 라는 내용의 자, 뉴스도 나오고요.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고 조정될 수 있는 자, 뭔가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자, 이런 고민에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도 사야 될 물건이 있고요, 던져야 될 물건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보유세가 강화되는 이 시점, 자, 서울에 고가 아파트 뭐 다주택을 갖고 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온전히 좀 수입이 좀 다양하게 조금 많이 들어오는 분이라 그러면 세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매년 세부담, 그러니까 보유세죠. 보유세가 늘어나게 되면 일단은 이 고가 주택 시장에 무슨 변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택 가격에 대한 자,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관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가격대가. 자, 그래서 이제 가격대가 되게 중요해진다. 아파트 가격대가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것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편법 증여, 그래서 이제 자금 출처에 관한 사항들, 자,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다수가 이제 아들이나 딸이나 예, 주택 마련을 해주기 위해서 고심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증여세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하신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는 이 증여세를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제가 보면. 자, 그랬을 때 5천은 무상증여, 그리고 한 1억 정도에서 한 2억 정도까지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의 미래 가치를 위해서 내가 집을 하나 사주겠다. 이렇게 지금 뭔가 변화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은 반면, 아직까지도 증여세 내는 거는 아까우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한테 집은 사주고 싶은데 아깝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는 주택을 자녀한테 정말 지원을 해줘서 매입해드리기, 그러니까 사주기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제 뉴스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살펴봤고요. 자, 금일 뉴스가 요런 내용에 대해서 진짜 도배하듯이 정말 많은 신문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내일이면 또 요 내용들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지금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도 자, 올라가고 어딜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자, 다른 동네, 그리고 지금 서울 동네에서는, 서울이라는 지역에서는 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나라에서는 자, 이제 또 하나의 규제를,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릴지, 또는 이게 지금 앞으로 자금 출처에 관한 계획들, 자,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자, 조사를 할지,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 재산세는 자, 언제까지 예, 이제
그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며 또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호하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고가 주택이 도사리고 있는 마영성이나 강남 4구의 주택 가격은 향후에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지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께서 챙겨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뉴스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미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